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가 개발한 로봇개입니다. 기존의 다른 로봇개들과는 달리 4족이 아닌 6족, 즉 다리 6개로 설계했습니다. 然后三条它永远会形成一个稳定的支撑三角形，这个三角就可以保障它的稳定，它可以不一直迈步，也能站得稳。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용도로 개발돼 실사용 테스트에 나섰는데 한번 경로를 학습하면 사실상 무한대로 기억이 가능합니다. 他带着我走的话，我走的路线会比较直，然后我自己走的话，其实看不到的人走是走不了一条直线的。 실제 안내견처럼 길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사용자의 손 힘을 느끼는 청각, 시각, 촉각 감각을 구현했습니다. 盲杖可以感知盲人手上的力，盲人推它一下，它就会加速；拉它一下，它就会减速。 중국 내 시각장애인은 1,700만 명 이상인데 높은 비용과 훈련의 어려움 때문에 크게 부족한 안내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과 캄보디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에선 기관총이 장착된 로봇개가 등장했습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이 군용 로봇개의 등 부분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소총이 달려 있습니다. 시연 행사에 로봇개가 걷는 모습은 언론에 노출됐지만 사격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군은 지난해 말 이미 비슷한 형태의 소총 장착형 로봇개가 실제 군인들과의 전투 훈련에 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순찰과 사격, 미사일 발사 등이 가능한 로봇개 개발과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빠르게 결합하면서 오남용 우려와 로봇 개발 윤리 문제도 대두되는 양상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등에 무기를 달고 적군을 공격하는 사족보행 전투 로봇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걸까요? 미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가 소총을 장착한 로봇개를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방산업체 오닉스가 개발한 이 로봇개는 원격 정보 수집, 감시, 정찰 임무 등을 위해 설계됐는데요. 사람과 드론, 차량과 같은 목표물을 스캔해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통신망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미 해병대 측은 현재 소총이 장착된 로봇개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자율 무기에 관한 미 국방부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짝팔짝 뛰는 로봇개에서 시뻘건 불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등에 화염 방사기를 달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선보인 서모네이터라는 이름의 로봇개입니다. 온도와 관련된 어근 서모와 파괴자라는 의미의 터미네이터를 합친 것으로 보이는 이 로봇개는 최초로 화염 방사기를 쏘는 로봇개라는 말로 홍보하며 지난 19일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제조사는 이 로봇이 잡초를 제거하고 눈을 녹이는 일 등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개의 강력한 성능을 본 사람들은 자칫 무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처럼 자유자재로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탑재된 레이저와 카메라로 건축물에 대한 3D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위험 요소가 많은 건설 현장에 사람 없이 로봇 홀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관리를 진행하던 것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안전하고 무엇보다 더 반복적으로 자주 안전관리를 진행해서 기존에는 열차 운행 전 선로에 낙석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일일이 사람이 철길 따라 걸으며 살폈지만 선로 점검용 자율주행 로봇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AI를 활용해 선로 기울기와 균열 상태도 점검하는데 정선선에 시범 도입됐고 조만간 로봇 투입 구간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태풍이나 호우가 왔을 때 산사태나 약색이 떨어집니다. 그때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열차 운행 전에 얘를 보냅니다. 작업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용 차로와 우선 신호 체계로 정거장까지 거의 정지하지 않고 달리고 차량 양쪽에 문이 있어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양문형 굴절버스 슈퍼 BRT. 최장 길이 18m로 더 빠르고 수송 인원도 일반 시내버스의 2배로 많습니다. 주변 도로 상황까지 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해서 신호 정보를 송출을 해서
우리 차량이 진행할 때 정차 신호를 받지 않고 무정차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9.3km 구간에 대해 첫 임시 개통에 들어갔는데 수도권은 아직 시범 사업 중입니다. SBS 제이환입니다. 14kg의 짐을 싣고 1초에 1.6m를 가는 로봇계 스팟입니다. 택배 상자를 등에 올리고 네 발로 척척 계단을 내려와 고객 대문에 정확히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장애물도 요리조리 잘 피해갑니다. 택배 차량이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화물칸에 마련된 충전기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60분간 충전을 하면 100분 정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30년쯤이면 사람과 협력하는 형태로 실제 배송에 쓰일 전망입니다. 행수를 들고 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경우나 비탈길이라거나 이런 데들은 로봇과 같이 배달했을 때 분명히 개선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와 직접 접촉할 일이 많은 병원도 라스트마일 로봇이 쓸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감염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업무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간호 인력이라든지 보조 인력이 짐을 이렇게 가져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배송 로봇이 와서 라스트마일 단계는 통상 전체 물류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이나 드론 배송을 구현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AI가 굉장히 저렴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로봇 가격이 비싸서 처음에는 잘 안 되던 것들 중에 배송비가 올라가서 배송 쪽은 수지타산이 맞아지는 거죠. 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시장은 2030년엔 약 42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의 규모로 커질 전망이어서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